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자,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실에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김종필 TV와 내일신문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릴레이 두 번째 순서로 우리 서영교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아이가 뭐 바쁘신데 네. 추석 앞두고 저 촌각을 아껴서 네.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덕담 한마디 주시고 시작할까요? 내일신문 화이팅. 김종필 TV 네. 그 시청자 여러분, 네. 김종필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김종필 TV를 시청하시다 보면 네. 알짜배기 주요한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신데 상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가장 능력이 있는 핵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권력을 국민이 주셨으니 이 상임위에서 여러분의 주신 권력을 제대로 활용해서 여러분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겠고요. 이 상임위원장들은 또 국민이 주신 세금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귀하게 국민께 되돌려드리는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김종필 TV 많이 보시고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갖고 가십시오. 정보가 곧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종필 TV에서 정보 받아가시면서 돈과 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뭐 우리 김종필 TV의 명예 홍보대사를 하셔도 네,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연출된 게 아니고 덕담 한마디 이렇게 제가 코멘트했는데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저도 덕담으로 화답을 하자면 이게 국회에 많은 18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하면 좀 딱딱하고 안전은 사실 우리 민생과 직결됩니다. 근데 여성위원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공감하시죠? 자,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아까 이제 우리 인터뷰 시작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행정안전위원회가 네.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법안들을 성과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행정안전위원회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제대로 된 위원회, 예. 어떤 운영 원칙, 어떤 네. 철학으로 이끌어 가실 건지. 예. 행정안전위원회는 우리 뉴 JP 네. 김종필 앵커가 우리 정치부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실제로 국민에겐 가장 좋은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접합니다. 행정 전체 공무원들이 전부 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몇 명 더 배출할 것인가, 어느 조직에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전부 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하고요. 옛날로 치면 내무부라고 그렇죠.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뭐 예를 들면 우리 지자체,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부터 전국에 있는 16개 시도가 저희 소속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저 같은 경우에 중랑구인데요. 중랑구도 저희 소속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는 16개의 시도 지자체가 저희들 소속이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저희들 전체 소속이고 아까 말씀하시듯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 이번에 경찰이 자치경찰제가 되면서 검찰이 하는 수사를 경찰이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또 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또 현장에서 책임지게 하는 경찰 그리고 요즘 가장 일을 핫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119 소방대입니다. 소방청이 저희 산하 소방기관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되게 위기가 왔잖아요. 그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드려서 국민이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내가 받아보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나라가 지원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번에 국민들이 느끼셔서 그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경기가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재난지원금 만드는 곳이 바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거기서 방망이를 두들기는 사람이 저
김종필 이름에 버금가는 서민의 영원한 달이 서영교 위원장입니다. 저희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법안 통과는 법안 통과대로 열심히 할 것인데요. 지난 20대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제 여야 대립이 많으면서 법안을 많이 통과 못 시켰는데요.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니까 법안 통과에 힘쓰는데 이번에 아마 상임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안 빨리 통과시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상임위는 대결이 지금은 없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가고 있고요. 협치하고 있고, 소통 잘하고 있고 여야가 그래서 그렇게 소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에게 바로 또 직결될 수 있는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지역사랑 상품권을 서울, 경기도까지 그전엔 지역사랑 상품권은 서울하고 경기도는 지원금을 안 줬는데요. 내년에 15조 만듭니다, 국민 여러분. 15조. 15조면 제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90만 원을 내면 100만 원어치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지역사랑 상품권이니까 지역에서 또 유통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그럼 그 돈 그렇게 자꾸 주면 세금은 어떡하고요? 요 돈은 또 이렇게 주고 나면 15조가 지역에서 쓰이잖아요. 그러면 세금으로 부가세로 또 10%를 내니까 나라 고가는 다시 채워주고 돌고 도는 좋은 방식인데요.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제 또 제가 15조를 방망이를 두들기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렇게 법안은 법안대로 그리고 국민들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건 긴급하게 지원하고 평상시에 경제를 살릴 지역사랑 상품권도 만들고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일자리. 지자체에 공공일자리라고 하는데요. 비용을 많이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1시간에 8,000원, 9,000원 정도 되는 일자리.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잠깐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난번 3차 추경 때는 30만 개 만들었고요. 이번 4차 추경 때는 2만 개 정도 만드는데요. 지자체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십시오. 일자리가 꽤 많습니다. 짧은 기간에 상당히 성과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 이제 아까도 강조하셨던 대로 협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상임위원장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간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리더십을 거기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야가 대치가 심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합의점을 어떻게 도출하는 게 이렇게 하면 소통이 되고 협치가 된 합의점을 도출한다. 뭐 이런 노하우랄지 협치에 대한 견해를 좀 한번. 제가 교육위 할 때는 저희 법안 소위에 곽상도 의원님 그리고 전희경 의원, 곽상도 의원님, 전희경 의원, 김연아 의원 진짜 전투력 야당에서는 최고인 분들이랑 같이 했는데요. 저희가 또 저희 쪽엔 누가 있었냐면 조승래 의원, 저 서영교 그리고 또 일 열심히 하는 박용진 의원, 지금 청와대에 가 있는 박경미 의원, 그리고 당의 대변인을 하던 박찬대 의원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있으면서 사실은 서로 전투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법안 소위에 들어가면 진지하게 법안은 사실은 뭐 전투력이 필요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법안 소위가 많이 열리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대립 구조가 있다 보니까 법안 소위가 많이 안 열리는데 법안 소위만 열린다 하면 뭐 곽상도 의원이든 전희경 의원이든 김연아 의원이든 저희 의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법안에 하자가 없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법안은 협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양당의 원내대표가 법안을 많이 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만 자리하면 저는 잘 통과시키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제 사실은 초기에 이제 부동산 취득세법을 저희가 좀 급하게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느라고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그렇게 통과시킬 거면 우리 안 들어올 거야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위원장님 그럼 우리가 빠질 테니까 알아서 통과시키십시오. 그 다음 회의에 위원장님 내가 못 참겠어요. 얘기는 해야지.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겠습니다.
협치해서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지요.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근데 전부 다 화기애애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위원장에게 제기할 것도 제기하시고 예. 저도 들어줄 거 들어주고 예. 그래서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자라고 해서 저희는 법안 소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과 지자체 뭐 이런 모든 게 연결되는 행안위를 예. 1소위로 하고요. 경찰, 소방청, 선관위 그리고 인사혁신처 관련한 법안 소위를 2소위로 해서 법안 소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 있는 웬만한 의원은 전부 다 법안 소위에 다 들어가서 법안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못 들어간 분이 3선이 계셨는데요. 김민석, 박안주 두 3선께서 양보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다른 초선과 재선 의원들은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법안 소위에 들어가서 법안 심사를 전부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할 수 있었고요. 예, 그래서 김민석 의원님은 이제 3선인데 죄송하니까 예결 소위 위원장을 하셨는데 잘 풀리셔서 이번에 보건복지위원장이 돼서 가셨어요. 그럼 미안했던 박안주 의원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결위원장했던 김민석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장 가셨으니 박안주 의원님께 제가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 했더니 뭐 그럼 그렇게 하죠라고 해서 맡으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법안 소위에도 다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점을 요약하면 어쨌든 국민의 삶, 그러니까 예. 민생을 대전제로 한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어떤 노하우는 위인, 예. 그죠? 예. 그리고 또 그걸 깊게 소통을 해서 성과를 내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상임위를 운영을 하신 그 실력을 갖고 계신데, 근데 이제 한편 다르게 보면 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님들도 필요한 걸 얘기하시고 여당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부딪히거나 대립하지 않고 잘 이루어져서 그래서 또 법안 소위도 잘 진행돼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 우리 서 위원장님은 그 학생회장 출신이십니다. 맞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을 제가 얘기해야죠. 이제 대학도 총학생회장. 네. 이화여대. 네. 그죠? 그게 이제 그런 리더십이 늘 준비되고 훈련이 단련된 분이라 이게 여야 관계도 잘 푸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야당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열심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당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께 열심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안위가 모범이 되게 저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냉소가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개점 휴업 국회다. 네. 뭐 예를 들면 문호동 무임금 국회다. 네. 또 뭐 식물 국회다. 이런 네. 이제 비판과 질타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민의에 따라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법이 심하게 얘기하면 막 네. 본물 터지듯이 나와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가 들여다보면 그 상임위 일정도 개인 의원들도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아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비례대표 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네. 지역민들, 지역 유권자의 선택으로 네. 당선이 돼. 네. 그러면 이제 피드백도 하고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네. 지역구 활동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물리적으로 시간은 24시간 이내에 해야 돼. 네. 자, 이제 이 어떤 양측면, 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달라.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뭔가 해야 돼. 네. 이걸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국민들한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네. 일종의 동의나 호소도 한번 해주시죠. 예. 20대 국회에서 식물국회, 문호동 네, 무임금 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국회의원들 진짜 바쁘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때 나온 법안만 약 2만 4천 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안이 예전보다 많이 나오는 게 많이 발의되고 있죠. 그 중에 한 36% 정도 사실 비율로 따지면 법안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남은 법안은 다 폐기해버렸어. 일도 안 하고 말이 안 뭐 하는 거야 국회의원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2만 4천 건 중에 36% 정도가 사실은 통과되었기 때문에 약 9천 건 정도가 통과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안이.
9천 건 정도가 통과되었다고 보면 사실은 열심히 일했다라고 보는데 이번 21대 국회는 더 열심히 일해야죠. 이번 21대 국회 법안 발의되는 건수를 보면요. 저희 상임위만 며칠 전까지 체크했을 때 630개가 넘었습니다. 저희 상임위만. 상임위 시작한 지 6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희 상임위가 법안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예. 이제 열심히 해서 28건 통과시켰거든요. 빡세게 해서. 네, 빡세게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약간 오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1소위, 2소위의 의원들 해서 다 법안 심사를 하겠어요. 근데 이 법안 심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법안을 우선 누군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야 돼요. 들어오는 법안을 다 검토하는 건 이 국회에 있는 입법조사관이나 전문위원이나 수석 전문위원들의 몫이에요. 그분들 숫자는 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검토하는데 정말 고생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 거죠. 노동 강도가 너무 세진 거죠. 이분들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또 저희도 국회의원들이 따로 검토도 하지만 또 이게 절차입니다. 그리고 와야 국회의원들이 그걸 보고 또 법안을 검토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심의해가지고 또 법안을 일부분 통과시키면 또 이분들이 또 그거를 검토해갖고 또 법사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럼 법사위가 또 그걸 검토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사위도 숨이 차는 게 전문위원들이 그걸 검토를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28개를 통과시켜서 보냈는데 13개밖에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과부하가 걸려 있는 거죠. 그 법안의 완성도, 그러니까 이제 품질을 높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필수적으로 그런 프로세스가 이제 계속 고양돼야 되는데 현실은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인력이나 시간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고 그런 어려움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국회 본청과 의원회 간에 항상 한밤중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과 언론에 그래서 김종필 TV가 잘해주셔야 되는데 언론에 나오기는 맨날 싸우는 장면만 나오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처럼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이라서 지역구 가서 맨날 사느라고 법안 안 통과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열심히 법안 통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요. 지역구 국회의원들, 지역구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국회에서 열심히 하면 안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지역에서도 보십니다. 그런데 저는 제 지역구가 제 집인데 집이 제 지역구에 있고 제 지역구에 50년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버님부터 아버님의 왕손자까지 4대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5남 1녀인데요. 5남 1녀가 전부 다 결혼해서 저희 동네에 살고 있어요. 우리 박준규 기자님이 어릴 때 살았다고 하는 면목 7동에 저희가 다 살고 있습니다. 면목 7동에 다 살고 있고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그 비싼 데 살던 저희 시어머님께서 시댁이 음마아파트 쌀 때 팔고 면목동으로 또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다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장 보러 나가는 게 지역구 가는 거고 지역에서 걸어 다니는 게 지역 주민 만나는 거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요즘은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이라 바쁘고 이러니까 많이 봐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이제 지역구에서 그 오전 일정을 하고 나오는데 뭐 주민들이 뭐 저만 보면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 주민들이 인정해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두 가지 다 열심히 해야 지역에서도 평가받아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간의 평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목격하셨겠습니다만은 홍보의 달인입니다. 우리 그 서영교 위원장 자기 홍보를 정확하게 스스로의 면목도 잘 세우시면서 잘하고 계신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역할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냉엄하게 객관화해서 볼 때 이제 청와대에서 역할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당 의원으로서 이제 책무를 이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일각의 비판은 청와대에 이제 여의도 출장소라고 하는 아주 신랄한 비판도 있어요. 여당이 왜냐하면 청와대에 청부 입법을 한다, 뭐 정부의 입법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켠에는 당정청이
되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네. 국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람직한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한 고민 네. 이 어느 게 옳은 방향이다에 대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청와대와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소통이 잘 돼야 일을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안도 사실은 정부가 생각하는 법안들이 통과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빨리 국민을 위한 그 정책을 입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책을 입안해 주면 빨리 예산을 붙여서 실행해 주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내는 법안은 정말 문제가 있는 법안들 외에는 빨리빨리 해주는 게 여당의 역할이고 그것을 야당도 잘 설득하면 그게 뭐 특별히 청와대 청부 입법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필요한 법안들을 사실 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랄하게 멋 모르고 청부 입법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청부하는 나쁜 입법은 저희가 단호히 그 소통해서 정리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국민을 위한 좋은 입법 제안하는 입법들은 빨리빨리 통과시키는 게 저희들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라 그 거대한 여당이 정부가 빨리빨리 일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저희에게 여당을 여의도에 입성시켜 주신 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뭔지를 들어서 청와대하고 소통하고 정부랑 소통하고 저희들 이야기를 청와대에 빨리 전달하는 아주 그 역할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예를 들면 지난번 저희 행안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만들게 되는데요. 저희가 당시에 전 국민에게 드립시다. 전 국민에게 드리고 4인 가족 100만 원 합시다. 이 얘기를 그때도 중위소득 몇 프로까지만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희가 강력하게 제기를 했죠. 총리실에 얘기하고 청와대에 얘기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 국민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빨리빨리 소통하게 하는 일들이거든요. 이번에는 지역 그 재미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렸더니 국민도 살고 경제도 도움이 되더라. 그게 이번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민께 드린 긴급재난지원금이 카드를 어디서 썼나 그랬더니 자영업, 소상공인들께서 거의 대부분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은 99.9%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잘 보니까 스스로 기부한 사람들도 약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부 문화도 만들고 잘 쓰기도 하고 경제도 살리는데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15조 정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국민이 그걸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서 쓰시면 개인에게 기본적으로 재정상 큰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빨리빨리 정부와 청와대와 소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 많이 만듭시다. 서울하고 경기도도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하고 경기도는 그 자립도가 높아서 그런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금은 서울하고 경기도 민들도 다 내고 숫자도 많으신데 거기다 드려야 이 사람들이 또 많이 쓰고 경기가 살아날 거 아니냐. 그때 또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걸 보면서 여당이 국민의 아픔, 고통 그리고 그 손톱 및 가시 그리고 국민의 바램을 전달해서 정책으로 다시 오게 하는 일 이런 거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